안녕하세요. 다남 요양병원 진료원장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영양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물 섭취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요. 그 중에 탄수화물부터 먼저 알아보면, 탄수화물은 가장 흔하게 접하고 있는데 바로 밥과 밀가루인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미, 그리고 통밀 같은 것을 위주로 섭취하시고, 밀가루는 당연히 아주 안 좋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몸에 좋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다 빠지고 탄수화물만 있는 겁니다. 당연히 혈당을 한꺼번에 많이 높이게 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아주 안 좋겠죠.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당뇨를 더 나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날씬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kg 정도 되는데요. 50kg 여성이라면 하루에 50g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0g을 섭취하려면 살코기로 치면 약 150에서 200g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로 치면 한 150에서 200g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정상 성인이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은 최대 1.2에서 1.5g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과하게 드셨다가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기를 드실 때 야채를 꼭 같이 드셔줘야 됩니다. 야채를 드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된 고기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배변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채를 싫어하시더라도 고기를 드시고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 야채를 드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 고기 같은 경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목살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 붉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장에 오래 있을 경우에 독성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독성물질이 오래 있을 경우 대장암이나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콜라겐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먹은 운동선수가 다른 단백질을 먹은 운동선수보다 근섬유 회복량과 합성량이 조금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는 돼지 껍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돼지 껍질에도 콜라겐은 풍부하지만 문제는 잘 흡수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분자 물고기 콜라겐, 피쉬 콜라겐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지방 섭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오메가3로 대표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으로는 올리브유,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섭취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세염증을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미세염증이 왜 중요하냐면 암은 만성염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오메가3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기름이다 보니까 재료가 오래되거나 조리,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산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 선정과 보관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 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를 권장드립니다. 조금 체구가 작으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리터, 남자는 2리터 정도를 권장드리는데요. 한 번에 다 마시는 것보다는 한 시간에 한두 컵을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팁으로는 아침에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2컵, 그러니까 500cc 정도를 한 번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면 중에 멈춰있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소화기관에 있는 점막의 클렌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배변 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변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설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후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게 물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취미를 위한 운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무리가 되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등산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에서는 좋은 운동이나 내리막에서는 관절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권장하지 않고요. 스키도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빨리 걷기 같은 유산소를 장시간 하시는 것보다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으로도 심장 혈관 강화 효과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달리기보다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쉬는 시간을 1분 이내로 가져가며 주 2, 3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영양소와
운동과 물의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